안녕하십니까.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보복하라.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 정찰기 5대가 서울 북부 영공을 비롯해서 경기 북부 일대까지 침투해 7시간 동안 대남 정찰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의 드론이 침투한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 군이 100여 발의 공격을 했지만 적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군 당국의 발표였습니다. 이에 대해 끝까지 군만은 믿고 기대하고 있던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군에 대한 불신감이 솟았던 겁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 군은 뭘 하고 있었는가? 적의 무인 정찰기가 서울 북부와 경기 북부까지 침투해 7시간 동안이나 휘젓고 다니며 사진 찍고 인구 유동 상황 채집 등 별짓 다 했어도 멍청하니 있는 꼴이 됐으니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느냐 하고 개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틈새를 비집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인 태도는 안보 국방과 국가 안위라는 큰 틀을 보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군을 공격하며 정치 정략적인 이속만을 계산하는 것처럼 보여 더욱 분노를 북돋았습니다. 합참 측의 솔직한 발표를 보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무조건 현 정부와 군에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현 정부와 군이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은 그렇다면 일이 이렇게 되도록 만들고 악의 씨앗을 뿌려놓은 근본 원인 제공자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지난 2018년 평양에 가서 9.19 남북군사 합의로 경계작전의 주요 축을 허문 주체는 당시 대통령 문재인과 국방부 장관 송영무 아니었습니까? 2018년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과 김정은 앞에서 한국 국방장관 송영무와 북한 인민무력상 노광철이 서명한 뒤 송 장관이 잔뜩 겁먹은 얼굴로 합의서를 들고 서서 찍은 사진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남북 군사작전 경계의 축을 허문 주체인 더불어민주당, 그 민주당의 안호영 대변인은 북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군 당국은 국민의 불안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냐? 6시간이 넘도록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 침묵한 이유를 밝히라고 다그쳤습니다. 북한 측이 늘 하는 것처럼 민주당도 어떤 문제만 생기면 오히려 뒤집어 씌울 궁리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평은 육군 방공작전의 실질적인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덮어씌우는 것입니다. 북한 무인 정찰기는 우리 군 전력과는 달리 비대칭성을 갖고 있는 무기입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통해 포착할 수 있는 기술을 북한이 무력화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군 당국은 국민의 불안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느냐 하고 덮어씌우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주장이라면 평양에서 9.19 남북군사 합의로 경계작전의 주요 축을 주도적으로 허물어버리고 문재인 정부가 안보 국방의 담을 스스로 헐었던 이적 행위, 그리고 오늘날 북한이 드론까지 침투시키게 만든 사태는 국민의 불안과 안전을 고려해서 맺은
국가안보위해 사태였다는 것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과거 민주당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후 전방 GP 경계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유관 경계병력을 철수시켰던 겁니다. 합참본부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는 지난 26일 자세히 알 수 없는 물체의 비행 흔적으로 우리 군 레이더에 포착됐고 합참이 즉각 대응에 나섰지만은 결과적으로 단 한 대의 무인기도 격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적 무인기가 서울 중심까지 아무 제지 없이 날아온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다. 국방은 단 한순간의 실수나 빈틈이 있어서도 안 된다. 8년 전에도 이 같은 침범 행위가 있었는데 그동안 왜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었는지 검열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의 군용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더 강도 높은 대비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그리고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고 훈련이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똑똑히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된 것입니다.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 전력 예산을 증액시킴으로써 국민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에도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보복하라. 그것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8일 예정된 오찬 일정을 취소하고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 참모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북한에 핵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드론과 미사일을 포함한 비핵물체에 대한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 공격용 미사일 개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모으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어디에 누가 우리를 회방하는가 똑똑히 가려내야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